자, 후반전 시작해 봅시다. 이 직무윤리는 우리가 이제 5문제, 다 맞추셔야 되죠.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가 편하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구성이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론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금소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나오죠. 상품 판매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특히 상품 판매하고 난 다음에 또 소비자가 어떻게 보호돼야 되느냐. 뭐, 요거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의무,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어떤 의무,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느냐. 요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보면은, 내부 통제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전반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사실은 여기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출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경향을 보면은 작년도 재작년도 보면은 여기서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돼요. 제일 뒷부분에서. 3문제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부 통제 부분이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요 내부 통제에서 제일 핵심은 준법 감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법 감시인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준법 감시인과 관련된 논점이 제가 강의할 때 한 10가지 가까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인 회사 사회 내용은 많아 보이는데 여기 아마 제가 출제 예상 문제는 그 문제를 넣지 않은 것 같은데, 요 본인에 대한 의무가 5가지 있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의무가 7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거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이 의무의 성격이 다른 것은 해가지고, 요거하고 요걸 섞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본인 5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뭐 품위 유지라든지 법규 준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문 지식 배양한다든지 그걸 우리가 책에서는 자기 혁신이라 그러죠. 그다음 공정성, 그다음에 사적 이익 추구 금지 5가지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본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재산상 이익이에요. 요거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 회사에 대한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회사의 비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대외 활동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준수 사항이 뭐냐. 요거 2가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검소법과 관련되는 게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다기보다는 외울 게 많은데 생각보다는 출제가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내야 되죠. 나중에 요거는 종합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론 부분은 사실은 어디서 나올지 이거는 좀 감을 잡기가 어렵죠. 근데 제일 최근에 많이 나온 거는 과당매매예요. 요거 이제 제가 문제로 넣어 놓았는데 과당매매라든지 우리가 법규에서 공부한 거 자기계약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제가 문제로 넣어 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우리 뒷부분부터 먼저 보자고요. 이 워낙 이제 뒷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내부 통제. 자, 준법 감신 나왔네요. 요거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7영업일, 요거는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최근에 치른 펀드 대행인 시험에서는 요거 7영업일을 5영업일로 바꿔서 틀리게 냈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 요것도 이제 외우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하여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위임할 수 있냐, 없냐, 틀렸죠. 위임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굉장히 출제. 요거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전적 제도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정말 중요한데 요거 넘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위반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과태료를 문단 말이죠. 근데 이 과태료의 성격이 1억짜리가 있고 3천만 원짜리가 있고 요게 2천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5가지가 있고 요게 2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요게 1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어렵게 출제하면은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 1가지가 뭐냐? 요거예요, 요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요거를 위반하면은 2천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요거 만약에 예를 들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준법 감시를 믿는다. 요거는 1억짜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충분히 요거 비교한다든지 뭐 요거 비교한다든지가 출제가 가능하니까 아셔야 되는데 2천만 원짜리 제일 약한 거 있죠. 요거는 보고 의무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3천만 원짜리 있죠. 요거는 뭔가 하니까
겸직 의무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겸직 의무 위반. 그 다음에 회사가 보수 체계를 준법 감시인 보수 체계를 규정을 두지 않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요게 3천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중요한 거는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요것도 과태료 부분도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면은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다시 한 번 더 펴보시고 관련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이제 뒷부분 공부합니다. 준법 감시인. 자, 2년 외우셔야 되죠. 충분히 출제가. 요거 굉장히 출제가 많이 나오죠. 요 자리에 감사의 지위라 그래가지고 틀리게 많이 내거든요.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만들어내요. 준법 감시인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누군가의 지위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출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사회 대표이사 지위를 받는다. 감사가 아니다. 요거 꼭 아셔야 되죠. 해임의 경우에도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3분의 2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규할 때도 말씀드렸죠. 자본시장법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연동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연동하지 않는 이렇게 정답이에요. 요건 하나같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의 문제하고 요거하고 벌써 그러면 준법 감시인과 관련해 가지고 한 7가지 정도 보는 거거든요. 준법 감시는 정말 중요하다. 그거를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뭔가니까 기준을 만드는 곳은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요거는 별도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부 통제와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만든다든지 요거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참고로 이 직무윤리에서 주주총회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주총회 나오면 이건 너무 전부 틀려요. 전부 이사회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사회가 이 내부 통제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사회가 그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로 좀 외우셔야 됩니다. 2번 같은 거는 이거는 논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죠. 지점장은 뭔가 해가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런 거죠. 이거 나왔네요. 아까하고 겹치는데 이 틀린 거죠. 조금 전에 이제 틀렸다고 우리가 봤고. 그 다음 이것도 4번도 2번하고 4번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내부 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준법 감시인. 준법 감시는 요것도 외우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준법 감시인하고 관련되는 거는 다 외우시는 게 더 요거예요. 내부 통제 보고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사상 혜택도 부여할 수가 있고 금전적 혜택도 다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무슨 내부 제보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큰 이득을 봤을 때 금전적 혜택은 부여할 수 있는데 무슨 인사상 혜택은 부여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하거든요. 그럼 틀렸다는 거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준법 서약서 역시 준법 감시인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휴가제 요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여하튼 여기서도 준법 감시는 여기 또 나오죠. 요거는 별 포인트는 아닌데 요게 포인트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여기 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준법 감시인과 관련되는 게 거의 10가지 가까운 논점이 있다. 그렇게 하시고 준법 감시는 무조건 잘 정리를 하시라.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요거 최근에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데, 포인트는 뭔가니까 3번, 4번이에요. 1번, 2번은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반기거든요. 분기가 아니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의사록 작성해야 되겠죠. 위원장이 누구냐? 요게 항상 요게 정답으로 나와요. 이 준법 감시인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위원장이냐?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부 통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요거 위원장 누구냐? 요거 굉장히 출제가 잘 되니까 요것도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되고 4번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 가로넣기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회사가 자산이 5조가 안 되면은 이 내부통제위원회라는 거를 두지 않아도 되죠. 않아도 되는데 여기 이제 원칙이고 그런데 이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이라든지 투자일임재산이라든지 신탁재산의 운용 금액이 20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나 두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가로놓기 문제 5조 원, 20조 원 굉장히 또 객관식으로 내기가 좋죠. 반드시. 그리고 요즘 내부통제위원회는 각종 시험 문제에서
작년부터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겁니다. 꼭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영업점도 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는 준법 감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내부통제위원회라든지 영업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출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요 영업점은 무조건 1년으로 가요. 1년. 2년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요거 말고도요, 뭐 준법 감시 업무를 1년 이상 했다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1년으로 간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업점장이면 된다 그러면 틀려요.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출제는 그 1번, 2번, 4번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3번은 뭐 틀릴 만한 게 없죠. 뭐 연간 1회 이상 뭐 교육 실시해야 되는데, 4번은 여기는 연동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본시장법이 연동, 직무윤리나 자본시장법에서 연동이라는 말이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연동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성과급 지급할 수 있죠.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어요. 금융투자에서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 수행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동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영업점도 굉장히 출제가 유력하다. 뒷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뒷부분을 지금 먼저 풀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의외타 문제입니다. 뭔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임직원들은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게 뭐냐. 근데 요거는 기출문제인데, 우리 기출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 시험 기출문제인데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죠. 뭔가 자본시장법 위반했다,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형사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뭔가 협회가 뭔가 우리 회사의 기밀 사항을 요구한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 게 좀 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이 났다,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1번, 2번, 4번하고는 조금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의외타 문제로 출제가 될 수는 있고, 또 다른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요거 3번이 정답이고, 의외타 문제 한번 대비해 보시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앞부분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뒷부분은 끝났고요. 앞부분에서는 제일 출제가 많이 된 게 과당매매 판단 기준이죠. 물론 요거는 그 표준 투자 권유 준칙에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 이제 있을 때 판단 기준인데, 항상 정답은요 1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거 과당매매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손해 입었다, 요게 이제 항상 정답으로 나오고, 지금 이 사람이 수수료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 자기의 재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다, 투자 권유를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뭐예요? 위험이죠. 이 투자자가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 뭐 그러면 과당매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당매매 판단 기준이 4가지가 되는데,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위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요게 이제 출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려, 이런 이야기죠. 투자자의 이익이나 손실 규모, 이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여튼 앞부분에서는 출제가 굉장히 유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본 법규 파트하고 이게 겹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법규 파트보다 직무윤리가 훨씬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계약은 요런 식, 요거 원래는 자기계약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보호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 매수하는 경우, 그 다음 정권시장을 통하는 경우, 다자간 매매 체결에서는 물론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요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투자자가 불특정 다수인하고 이제 거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특히 정권시장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니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답이 2번이겠네요. 적절한 거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 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죠. 요거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죠. 요게 이제 자기계약의 개념이죠. 4번이. 그래서 4번이 원칙 개념이고 할 수 없는 거고, 1번, 2번, 3번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앞부분에서 자기계약과 관련된 직무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제가 이 문제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빼려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 특강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하는 건데, 우리 이 기본서에 이 CCO가 하는 역할이 잘못 넘어갔습니까? 이 우리 기본서에 요 CCO가 하는 역할이 한 8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닌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8가지를 외우시라는 이야기인데 외우시겠습니까? 못 외웁니다. 이런 문제는 결코 변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문제가 아닌데, 작년, 재작년 연속해가지고 투자자산운용사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요거는 아마 출제자가 틀리라고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산운용사하고 우리 금융투자분석사 직무윤리가 공통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겹쳐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외탐 문제로 이게 출제가 될까봐 합니다. 이거 외우십시오, 답을. 2번이에요, 이거. 2번도 CCO가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우리 책에 이거 직무에 보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는데, 특히 뭐 민원과 관련되는 거 다 있고 뭐 그런데,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셨다가, 그냥 요거는 2번이 정답이라고 하더라. 위험 관리는 CCO가 하는 게 아니라더라. 우리가 볼 때는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더라. 이건 그냥 답을 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험에 투자자산운용사에서 연속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담권료. 요거는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3번, 4번입니다. 자,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전화할 때, 자, 포인트는 뭐예요? 장외 파생 상품 투자 권유하는 행위는 요거는 금지가 되죠. 그러면 요거 반대말은 뭐예요? 정권하고 그 다음에 장내 파생 상품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거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요거 아니면은 4번입니다. 거부했을 때 다시 이 사람에게 재권유할 수가 있느냐? 2개죠. 하나는 다른 상품의 경우에는 재권유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1개월이죠. 1개월이 지났을 때는 재권유할 수 있죠. 요 1개월 자리에 일주일이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낸다든지, 또는 15일 해가지고 틀리게 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는 1개월을 무조건, 그러니까 요 둘 중 하나. 3번 아니면 4번, 3번 아니면 4번, 요거는 그냥 무조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부담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정권하고 장내 파생 상품은 된다. 그 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재건유하는 거, 다른 상품이면 된다. 1개월 지나면 된다. 요거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이거 법규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요거. 뭡니까? 여기는 그걸 뺐구나. 요거는 요거 외우십시오. 30일 아니거든요. 요거 20일입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1번, 뭐 뻔하죠.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뭐 저렇게 협의한 내용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한다. 근데, 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통지서, 매매 명세서 보낼 필요 없다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문제는 구성이 안 돼 있네요. 나머지는 일반적인데, 2번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외우셔야 되니까, 조금, 유념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도, 좀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한 문제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죠. 본인에 대한 의무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1번은 뭔가 하니까, 이 공연 관람과 같은 문화상품권은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요거는 3가지 경우가 있죠. 요거는 이제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가 틀리지 않습니까? 법인의 고유재산 관리 업무 수행하는 자에게는 문화상품권 제공할 수가 있죠. 꼭 외우셔야 되고, 참고해가지고, 요 1번 다른 타인의 재산 1인 받아서 요거를 운용하는 거, 요런 분들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펀드 판매하는 분들에게도 문화상품권 제공할 수 있죠. 요거 3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척 보면은 금지된다는, 우리 이제 이 금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제일 밑에 잘 안 보이시는데, 거래 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없거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판매사 변경을 조건으로 뭔가 제공한다. 첫 보면은 해서는 안 될 것들. 요거 2가지가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실 만한 하고, 나머지는 혹시 다른 지문이 출제가 되더라도 상식적인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3번, 4번 정말 중요하죠. 요거 5년입니다. 기록 남기는 거. 요거 꼭 기록 남기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사회가 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하여 제공할 때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이사회 요 자리에 준법 감시인이 나오면 틀립니다. 요 재산상 이익 파트에서 준법 감시인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주총회는 당연히 틀리고요. 당연히 틀리고, 준법 감시인 나오면 틀립니다. 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그러니까, 요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재산상 이익은 꼭 나올 것이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거 뭐 공시 의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10억 이상 뭐 이럴 때는 공시 의무다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죠. 하여튼, 요거는 기본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의무로 와가지고, 비밀정보. 이 비밀정보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 다 비슷한 이야기죠. 기록 형태와 무관하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뭔가 약간 경영 전략, 약간 뭔가 중요한 것들, 기록이 있든 없든, 무관이 포인트죠. 무관이. 그래서 시험에는, 요게, 이 다음 15번에도 이게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없습니까? 요 있네요. 16번에 있죠. 여기 가서 이제 또 나올 건데, 어찌됐든 간에, 14번, 비밀정보의 핵심이 뭐냐? 기록 형태가 무관하게 이거 비밀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시험에는 요런 것들은 기록이 있어야만 비밀정보다 이렇게 출제할 거거든요. 그럼 그거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알아놓으시고 뭐 이런 거는 상식이죠. 2번. 그 다음에 정보 차단벽이 설치된 거 우선적으로 비밀정보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후 승인은 뭐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이 필요성에 따라 비밀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러니까 회사 내에 이쪽에 기밀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가 있느냐 그건 뭔가 회사가 정하는 절차 같은 걸 따라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데 여하튼 사후 승인은 여하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뭐 사전 승인이 정답이라는 거 좀 알 수가 있죠 제일 포인트는 1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외활동. 아, 정말 중요하죠. 이 포인트는요, 요거 이제, 사견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표현할 수 있죠. 그 대신에, 요런 식입니다. 사견임을 상대방한테 명백히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은, 사견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1번은 뭐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3번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4번이 그러니까 요거는 2번하고 4번이 포인트죠. 대외 활동을 했을 때 금전적인 보상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받을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받았을 때 회사에 그거 신고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이 출제가 집중적으로 된다. 그다음 이제 SNS 같은 것도 대외 활동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지문에 나와요.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나왔네요. 회사의 비밀 정보. 다른 부서에 일체 제공할 수가 없느냐? 말이 안 되죠. 물론 뭐 원칙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꼭 필요성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뭐 또 이제 상사의 것 뭔가 사인을 받아야 되겠죠.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벌써 상식적. 2번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 아니, 뭐 법관이 발부한 영장 같은 거 가져오면 어떡할 겁니까? 뭐 제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표현 자체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뭐 일체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뭔가 우리가 예외가 있는 건데 이런 거 뭡니까? 표현을 하면은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다 틀렸다. 아, 요거 굉장히 함정 문제입니다. 자, 회사가 투자 성과를 보장할 때 원금까지 보장하는 건지, 그 다음에 수익까지, 뭐 이자 같은 거 있죠. 하여튼 다른 것까지 보장하는 건지, 그거 밝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고민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천적으로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투자 성과를 보장한다는 표현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출제자가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3번은 틀렸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자 성과를 보장하는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또 나왔네요. 아까 장래 파생 상품은 할 수 있다 그랬죠. 뭐 이런 거고요. 문제가 약간 중복되는 게 있는 거는 각종 우리가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를 따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될 수가 있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생각보다는 출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5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청약철회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거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이 아니에요. 그 법의 일반 원칙하고 다른 거죠. 빨리 효력을 발생하고요. 요거 자문계약의 경우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거 마찬가지인데 투자성 상품하고 요거 자문계약 있죠. 요거는 7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대출성 상품 있죠. 요게 14일이에요. 대출성 상품은 요게 14일인데 요 투자성 상품하고 자문의 경우에는 7일이거든요. 그게 14일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위약금 같은 거 일제 청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특약을 했는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에게 불리한 것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이것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파생결합증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외우십시오. 이 파생결합증권은 무엇의 대상입니까? 요거는 적정성의 원칙의 대상이죠. 적정성의 원칙을. 그래서 다음 중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아닌 상품은 아니면 청약철회권의 대상인 상품이다. 바르지 못한 것을 했을 때 혹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파생결합증권이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법 있고 왜냐하면 우리 기본 스디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법계약 해지권도 청약철회권 요거는 요 위법계약 요 위법은 우리가 이제 6대 판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6대 판매 원칙 중에서 5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럼 6대 중에서 빠지는 게 뭐예요? 광고는 빠지죠. 왜냐하면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요거 외우셔야 되죠. 안 날은 1년이고요. 그 다음 객관적으로 한 날은 5년입니다. 요거 뭡니까? 단답형으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직무윤리는 마치고요. 이제 회사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사법에서 제일 요거 아주 종합 문제로 굉장히 좋은 문제죠. 10억 미만 주식회사 공정인 인정 없어도 된다. 뭡니까? 원시정관 효력 발생한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거 이주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는. 근데 요거 열흘이고 아예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은 아예 서면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내용이 있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대표이사가 없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죠. 자본금이 10억 안 되는 회사는. 그 다음에 이사를 1명 내지 2명 둘 수가 있죠. 원래 일반 주식회사는 이사가 3명이죠. 근데 요거는 이사가 1명 혹은 2명. 이 회사법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금융투자분석사의 기출문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내용이 단순해요. 이걸 꼬아내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회사법은 너무너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주식회사 설립. 1번은 중요하죠. 이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 청약서 주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립총회라는 말이 나오면요. 요거는 모집 설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발기 설립에는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발기 설립의 경우에 무슨 창립총회 이런 말 나오면 그거는 틀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이 중요하죠. 요게 또 반드시가 틀렸어요. 이게 맞는 말인데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요거는 공정인이나 감정인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2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상법은 2년이 아니죠. 6개월입니다. 빨리 결판 내어야 되는데 회사 설립과 관련된 무효소송 요거는 예외적으로 2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단체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하고 다르리 원래는 취소권이 있으면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치면은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뭔가 무효 사유가 있어도 무효를 주장해야 되는데 주식 청약서가 잘못되었다. 요거를 이유로는 주식 인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효 사유 주장할 수 없는 거 하나, 취소할 수 없는 거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참고해가 이제 변태 설립 사항이 있는데 이거 뭐 좀 너무 이 문제 나오면 너무 어렵죠. 5가지거든요. 다음 중 주식회사의 변태 설립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혹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죠. 요거는 이제 요 무슨 문제인가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 넘어갔습니까? 요거는 이제 무기명 주식은 발행할 수가 없죠. 이제 요거는 발행이 불가능한데 아직 무액면 주식은 발행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액면 주식하고 무액면 주식은 서로 간에 전환도 가능합니다. 전환도 가능하고 액면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이 어떻게 되죠? 액면 주식의 자본금은 이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총수가 자본금이 되죠. 액면주는. 그러나 무액면주는 액면가가 없으니까 발행 총액 중에 2분의 1 이상을 이사회에서 정하면 그게 바로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액면주, 무액면주 서로 전환은 가능한데 그 대신에 자본금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아시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죠. 이런 건 좀 깊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정관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는 이제 8가지 사항이 반드시 기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것도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발기 설립을 할 때는 외부 사람들을 넣어주지 않으니까 주식 모두를 이 사람들이 인수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말 중요하죠. 했는데, 이 단독 주주권하고 소수 주주권인데 합산이 가능한데,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은 요거 단독 주주권이라는 거. 여기서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주주권 중에서 1%짜리가 2개 있죠. 그게 뭐냐?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하고 대표 소송 제기권.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가중치가 높은 게 10%죠. 요거 하나죠. 해산 판결 청구권입니다. 어지간한 거는 다 3%죠. 그래서 요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독 주주권이냐, 요게 1%짜리냐, 3%짜리냐, 요게 10%짜리냐, 요거 구별할 줄 아느냐, 이것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데 3%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요거 신주 발행 유지, 요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1% 2개, 10% 하나,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사회 소집권은 이거는 주주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야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요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그다음 요 밑에 있는 요거 내용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정말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요거 하나만이라도 꼭 아셔야 된다.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자, 상법에서 주식을 출제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주식 양도가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 종류 주식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류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5가지 종류 주식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복수 의결권하고 거부권 주식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발행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의결권이 없다든지 제한되는 건데, 요거는 이익배당의 우선 여부와 관계없다는 이야기는 보통주의 형태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 상환주는 아직까지 보통 주식으로는 발행할 수 없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선 주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의 차이점, 의결권, 무의결권주, 상환 주식, 보통 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고 요거는 발행이 가능하고 뭐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종류 주식과 관련되는 내용들 뭐 그런 거 되겠네요. 제일 중요하죠. 이 상법에서는 주식 양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주식 양도를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요게 이제 4가지가 있죠. 요게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정관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가능하죠. 정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2번은 요거 정관으로 제한하는 거. 이거 틀렸네요.
정관에 우리 회사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죠. 오타입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고 요거 6개월 너무너무 중요하죠. 원래 주식을 양도할 때 이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권을 상대방한테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걸 회사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3번 이야기죠.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부에 기재하되면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대항 요건입니다. 그러나 4번 신주 납입기로 6개월이 지나면은 주권이 발행 안 되더라도 인정하겠다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6개월 가로놓기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1번 권리주의 양도도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요 법률에 의한 제한 요거 중에서 1번하고 몇 번입니까? 4번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다. 그럼 두 가지는 뭐예요? 자사주 요거와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그 뭡니까? 상호주. 그 모자관계 회사냐 비모자관계 회사냐 그거 두 가지 구별하지 않습니까? 모자관계 상대방의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비모자관계일 경우에는 주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 네 가지를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실은 상법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양도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식입니다. 스탁 옵션이죠. 스탁 옵션은 이제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재직을 해야 된다. 요 2년 요것도 이제 출제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10%죠.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아무리 이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 하더라도, 제공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단답형으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그냥 주식 매수 선택권은 우리가 법규 파트에서 봤듯이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거, 뭐 그런 것. 여기 2년 이상 재직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그 다른 일반적인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 기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주식 매수 선택권은 별도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 이게 우리 이제 회사의 기관으로 넘어왔는데 주주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회 등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껏해야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굳이 말씀드리면은 주주총회가 제일 중요해요. 주주총회가. 그래서 주주총회는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 중에서 특별 결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결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예 특수 결의 사항이 있죠. 특수 결의 사항은 요거는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주주들 100%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그래서 조직을 바꾼다. 유한해서로 조직을 바꾼다. 그 다음에 이사의 책임을 면제시켜준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죠. 자본 충실 책임은 면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수 결의 요거는 주주 100% 동의를 요한다. 뭐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되고. 그럼 요거 두 개 이제 비교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통 결의는 일단은요. 발행 주식 총수는 4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출석 주주들은 요거는 과반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것도 의결 정족수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특별 결의는 요거 발행은 4분의 1보다 과중치가 붙으면 요거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출석은 과반수의 과중치가 붙으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 외우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보통 결의 사항이 뭡니까? 요게 이제 이사, 감사, 선임하는 거. 그 다음에 보수 결정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사감사를 해임할 때는 요거는 뭡니까? 특별결의사항이죠. 그래서 보통결의사항하고 특별결의사항 비교하는 거. 근데 특별결의사항은 너무 많으니까 보통결의사항을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 이사감사 선임 보수. 그 다음 또 뭐 있죠? 재무제표를 승인해야만 배당을 하니까 재무제표 승인도 보통결의사항이죠. 또 이제 배당을 할 때 주식으로 배당하는 거. 그것도 보통결의사항이죠.
그다음에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지배주주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 주식을 95%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죠.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 팔아라고 청구할 때 그때도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죠. 그래서 요 보통결의사항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본서에서 얼마 안 되니까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꼭 외우셔야만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주총회는 법에서 정한 거, 정관에서 정한 것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법에서 정해졌는데, 이거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가 있느냐? 이거 위임 안 되죠.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이제 대표이사 선임 같은 거는 이사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사회에서 안 하고 주주총회에서 위임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위임이 되죠. 거꾸로는 됩니다. 요거 하나만 아셔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같이 알아놓으십시오. 3번은 말이 안 되죠.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하게 할 수가 있죠. 뭐 당연히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도 뭐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등등 다 하실 겁니다. 보통 결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자, 이사 나왔네요. 해임은 선임이 아니고 해임은 조금 전에 제가 특별결의사항 이런 거 외우지 않으면 이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금 10억 미만에서 아까 1번에서 봤죠. 3명이 아니고 1명 이상. 그러니까 자본금이 10억이 안 되는 회사는 요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사가 1명이라는 말은 이 회사는 이사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10억이 안 되는 회사는 이사회가 없을 수가 있다. 뭐 그것도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사회 회사의 관계는 위임 관계죠. 맞고. 그 다음에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이사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감사는 요거는 전부가 틀렸죠. 초과분입니다. 요거 의외로 출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3%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3%. 그 다음에 감사 임기는 딱 정해져 있죠. 요게 이제 이사하고 차이점인데, 얕은 3년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1년 전에 바뀌었어요. 요거는 출석한 주주로 말고, 요거는 발행 주식수 가지고, 아까 우리가 감사 선임할 때는, 보통결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발행 주식수하고 출석, 그걸 다 갖추어야 되는데, 그거 양자를 다 갖추는 게 힘드니까, 출석만 가지고 이제 결의할 수 있는 거로 바꿔주었습니다. 요게 1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법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은 안 되고 출석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이제 외워둘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느냐. 요 가로넣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죠. 뭐 준법 감신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감사위원회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도 충분히 요거 이제 이사회 내의 위원회죠. 원래 이사회 내의 위원회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위원회는 뭐예요? 3명이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는 2명이 맞는데 감사위원회는 3명이다. 그거 아셔야 되죠. 그다음 사회 이사 3분의 2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 2조인 회사는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그다음 요것도 최근에 바뀌었죠. 감사위원 중에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가지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해야 됩니다. 요것도 한 1년인가 1년 반 전에 바뀌었고 해임할 때는 이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위원회도 굉장히 회사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중요하게 실제로는 뭐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렇게 시험 문제감으로는 좋단 말이죠. 이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으로 넘어왔는데, 뭐, 1번은 상식이죠. 비례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제3자에게, 주주 이외의자에게 부여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신주 인수권 양도를, 할 수가 있느냐. 2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신주 인수권 정서라는 단기간에 이제 그 유통이 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해가 요거 교부해야 되고,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요거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주 안수권 양도가 가능하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요거는 뭔가 하니까 신주 발행 무효뿐만 아니고 모든 소송에
원고 적격이 누가 될 수가 있느냐? 주주, 이사, 감사는 모든 소송의 원고 적격이 다 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자본 감소 무효의 소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요거 원고뿐만 아니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도 이제는 원고가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감소 무효가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드리면은 자본감소 무효는 언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변경 등기를 한 때다. 그러면 이거 틀립니다. 등기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합병 하나밖에 없어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자본감소는 언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느냐? 요거는요,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안 드릴까 싶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뭔가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 소를 제기하는데, 소구표가 있는 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자본감소 무효. 자본감소 무효의 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주주총회 의결 하자가 있는 경우죠. 요거 2가지 경우에는 판결이 원래 판결은 장래효라 그래가지고 소급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요거 2가지는 예외적으로 소급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같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할인 발행이죠. 요 할인 발행은 요거는, 언제라도 이거는 출제가 가능하죠. 할인 발행은. 벌써 틀렸죠. 어지간한 거는 뭐 특별거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법원 인가받아야 되고, 2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2가지가 요건이고, 요거는 요건은 아니죠. 맞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1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되죠. 이게 어지간한 거는, 주총 특별결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준비금 나왔네요. 자, 법정준비금 해가지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뭡니까? 이 준비금을 왜 쌓아놓습니까? 나중에 결손 보전하고 또 뭡니까? 요거, 자본금으로 전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무상증자죠. 요게 이제 무상증자다. 이렇게 하시면. 그럼 법정준비금은 뭐예요?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자본금은 2분의 1일 때까지 이익금 중에 10분의 1을 적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익준비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2분의 1, 10분의 1, 이런 것들 숫자 좀 외우셔야 됩니다. 요 있네요. 100분의 3이 아니죠. 2분의 1이 달할 때까지 100분의 3이 아니죠. 100분의 10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4분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면, 3번은 말이 안 되죠. 요거 외워놓으십시오.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은 주총 결의에 의해 가지고 초과한 범위 내에서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곁다리로 그냥 알아놓으시고요. 하여튼, 적절한 것은 2번은 맞습니다. 무상증자와 관련되는 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2분의 1, 10분의 1. 요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나왔는데요. 주식 배당은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라 그랬죠. 보통결의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현물 배당도 가능하고 3번은 말이 안 되죠. 이 회사가 정관에 요만큼 지금 주식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미 발행한 거를 다 썼어요. 발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더 만약에 주식 배당을 할 것 같으면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정관 변경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식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발행 예정 주식수를 초과했다. 그럼 그냥 주식 배당을 하면 되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논점이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이제 판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간 배당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상법에서 하는 이야기는 비상장 회사죠. 그래서 요거는 중간 배당 그 대신에 정관에 1회 하나죠. 1회 하나인 거죠. 1회 하나. 그 상장회사들은 뭡니까? 4번 뭐 분기 배당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뭔가니까 중간 배당할 때 현물 배당 가능합니다. 요거 오히려 시험에 요게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현물 배당, 중간 배당할 때는 현물 배당이 안 됐는데, 이제는 현물 배당도 가능해요. 바뀐 지가 한 10년은 됐죠. 그래서 요거 객관식으로는 요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사채는,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는 이 출제자가 이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신주 발행할 거냐, 사채 발행할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로 이제 신주 쪽에 포인트를 해가지고 출제를 더 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채는 별로 우리 기본서 내용이 출제할 만한 게 거의, 오히려 사채는 출제한다면은 뭐가 중요한 거니까 전환 사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있죠. 요거 비교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게 더 중요해요. 똑같은 점하고 차이점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본서 보시고 요런 게 오히려 중요하고 일반적인 사채는 이건 이제 이사회에서 속전속결을 결정해야 되니까 맞죠. 사채는 무기명식 발행도 가능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사채는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이자 지급을 해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은 사채는 분할 납입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주식하고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 납입이 가능한데 그 대신에 전액이 납입이 되어야만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채는 이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다음 소멸시효가 원금은 10년, 뭐 이자는 5년 이런 이런 것도 잡다하지만 뭐 같이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고 기본서 여러분들이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한 번 더 정리해 놓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또 뭐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빼앗으면은 또 뭐 좀 그렇고 여하튼 가장 핵심적인 거 이렇게 추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강조드린 거 그런 거는 또 한 번 더 기본서를 확인해 보시고 부디 오늘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많은 부분이 적중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합격하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